자, 지금부터 엑셀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늘 풀이할 제목은요. 원데이 요리 클래스 진행 현황입니다. 자, 그러면 하기 앞서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조건 등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자, 문제지를 받는 즉시 수험표 상에 과목과 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 적으시고 성함 적으시면 되죠.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해서 답안 폴더 내 PC 문서 ITQ의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되면 실격 처리됩니다. 그래서 수험 번호는 8자리, 빼기 성함 적으시면 됩니다.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두 번째부터 읽을게요. 문제는 총 4단계로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모든 작업 시트는 A열은 열 너비 1로 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조절하시오.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해당 작업란에는 각각의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자, 조건 한 번 더 읽을게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 11,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며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실행하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통과 문서 눌러주면 되고요. 자, 저는 최대화를 하겠습니다. 얘가 오늘 말을 안 듣네요. 자, 먼저 저장 한번 할게요. 파일 저장 눌러도 되고 디스켓 눌러도 되고 컨트롤 S를 눌러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요. 자, 저는 디스켓 누를게요. 찾아보기 눌러서 내 PC 문서이고 ITQ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일 이름에 자, 죄송해요. 8282라고 적고 빼기 자, 저는 이름 평소대로라고 적을게요. 평소대로 하시는데 조금 빨리 하자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뭐 다른 마음 없어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 8282에 빼기 성함인지 보시고 자, 그러면 저는 세팅하겠습니다. 시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3개를 만들기 위해서 아래쪽에 더하기를 2번 누릅니다. 자, 얘가 1번이죠. 2번은 모든 시트 선택입니다. 시트 3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을 누르면 되고 그럼 시트는 전부 다 흰색이어야 되고요. 위에는 그룹이라는 명칭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화면 보이시네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때문에 A 왼쪽에 삼각형 누르시거나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꼴은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가운데 정렬하겠습니다.
굴림 처리하시면 되고 맞춤에 가서 가로 가운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열 너비 1 할 거고요. 시트 이름 바꿀 거고요. 그리고 테두리 할 거예요. 자, 제가 다시 못 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합니다. A 열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1 주겠습니다. 엔터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 바꿀게요.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지금은 위에 있는 그룹을 풀기 위한 작업이에요. 자, 그리고 제1 작업에 B4를 누르는 게 준비 끝. 시작인 거죠. 자, 테두리 한번 보셔요. B4부터 제14까지는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을 거고 또 B5에서 J12까지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있을 겁니다.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B13에서 3칸이, B14에서 3칸이, F13에서 2줄이, G13에서 3칸이 병합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좀 확대를 할게요. 여기까지. B4부터요. 제2의 14까지 범위 잡으면 되고 홈 메뉴에서 글꼴에서 테두리 찾으셔가지고 모든 테두리 다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할 겁니다. 한 번 더요. B5에서 제2의 12까지 잡아서 한 번 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할 겁니다. 자, 저는 병합까지 바로 할게요. B13에서 3칸을. 자, 이제 필요해요. 왼쪽에 컨트롤. B14에서 3칸을. 컨트롤 계속 누르고 계세요. F13부터 2줄을. G13에서 3칸을. 컨트롤 떼시면 되죠. 홈 맞춤에 가면 여기 있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다시 문제지 보면 F에 보면 X다 그죠? 자, 그래서요.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에 오른쪽에 조그만 아이콘 누를게요. 테두리 눌러서 아래쪽에 양쪽의 대각선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테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입력할 건데요. 제가 오늘은 다 적을 거라서 자, 제가 말 안 해도 중간에 끊을까요? 할까요? 다 적을게요. 시간 제가 조용해도 제가 하고 있으니 숨 쉬고 있으니 체크하면 되겠죠. 자, 저는 입력할 때 여기 범위 다 잡을 거예요. 제가 여기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 한 셀에 2줄이면 Alt 엔터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얘는 가로 1번부터 6번은 함수의 지시문이라서요. 입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같은 연도에 해당하는
날짜도 있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입력하십시오. 다 되면 그 오타 체크도 하셔야 됩니다. 할게요.
자, 저는 계속 이렇게 입력했고, 그리고 체크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마무리할 건데, 혹시라도 몰라서 전 여기요. 먼저 제 눈에입니다. 여기 진행일자 보이시죠? 여기를 범위 잡으시면 되고, 제가 현재 연도라서 월 빼기 1만 적었어요. 그래서 홈 표시 형식에 가면 제가 다르게 적었나 봐요. 사용자 지정이 나오면 클릭을 해서 간단한 날짜 하시면 교재 문제지처럼 2024 빼기에서 월 빼기 1로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요. CD를 두 개 동시에 잡아서 한꺼번에 하려면 D와 E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너비 늘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숫자들 좀 할 건데요. 그 4작업을 봐서 차트죠. 그래서 한번 보시니까 정렬은 뭐 오른쪽 정렬이긴 하지만 수강 인원 명이 빼기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자, 숫자들 범위 잡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하고 수강 인원을 다시 잡아서 범위 그리고 표시 형식에 심표 눌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제 눈에 여기 진행 일자는요 가운데 정렬입니다. 여기까지가요. 입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9번이겠죠? 우리 그 1번부터 체크하는 거에는. 자, 저는 혹시 모르니 저장 한번 할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읽을게요. 제목 만들어줘 이고 도형 사다리꼴과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글꼴은 굴림, 크기는 24포인트, 글자색 검정색, 굵게, 채우기는 노란색을 달라고 합니다. 도형 만들겠습니다. 삽입에 가서 도형 눌러주고 기본 도형에 사다리꼴 눌러주세요. 죄송합니다. 교재 문제지 보시면 자 크기 좀 보세요. 이번에는 지열이 넘어갔네요. 해요. 저는 B1에 약간 넘어간 곳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지열에 조금 넘어가게 만들게요. 그리고 자, 저는 나중에 수정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최대한 밑에 삼행은 붙일게요. 어차피 수정해야 된다면 적을까요? 자, 도형 클릭하면 되고요. 한 번만 더. 여기 홈이 아니라서 그림자 먼저 주세요. 자, 쉐이프 형식, 도형 스타일,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에서 오프셋 오른쪽인가요? 네. 맞으면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홈에 가서 거의 바뀐 적이 없네요. 굴립. 굵게를 주고 24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색. 채우기색 노란색. 그런데 글자가 너무 왼쪽 같네요. 맞춤에 가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누르시면 정 가운데 갑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동그라미였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 이미 엑셀에 결제란 만들어서 그림으로 복사 기능으로 붙여 넣으라 합니다.
자, 저는 오른쪽에 살짝 보내서 자, 3줄 4칸 범위 잡을 거예요. 틀 먼저 만들게요. 홈 글꼴에 가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래서 문제지 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합쳐야 될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해요. 첫 번째 칸 3줄 범위 잡고 컨트롤 누르고 각각이라서요. 한 칸 빼고 2줄, 2줄, 2줄 해서 범위 다 잡으시고 컨트롤 떼시고 홈 맞춤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적을게요. 결, Alt 엔터, 제. 자, 이렇게 적으시고요. 저는 결제를 L에 적어서 L과 M 사이에 경계 라인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너비 줄어드는 거 보고요. 저는 그러면 자, 결제 범위 다 잡아서 컨트롤 C 할 거고요. 저는 이번에 I에 클릭할게요. 그냥 조금만 내릴게요. 아이고, I에 클릭해서 붙일게요.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삼각형 가서 기타 붙여넣기 옵션에 그림을 누를게요. 자, 그림으로 만들어지면 방향키로 조금 내리시고 왼쪽에 도형 높이와 같이 주면 되고요. 이때 이제 교재 보고요. 조금 드래그해서 맞추세요. 제 눈에 H보다 조금 더 앞에 간 것 같은데 자, 요렇게요. 자, 저는 3, 4행을 조금 더 내려서 자, 높이 조금 더 주려고 하고요. 왼쪽에 이제 도형 클릭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결제 라인 맞춰서 높이 줄 겁니다. 이 길이가 조금 더 기네요. 자, 요렇게. 그리고 결제란 길이가 길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줄이고 늘리고 할 거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원본 삭제라서요. 결제부터 부장까지 다 잡아서 오타 없는 거 맞죠? 마우스 오른쪽 삭제를 눌러서 왼쪽으로 밀기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세 번째 동그라미 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을게요. B4부터 J4까지 G11, G14와 I14는 주황색으로 채워라 합니다. 하고 문제지에 거무스름한 배경이 주황색입니다. 하겠습니다. 관리 코드부터 모두 다 잡아야 되고 컨트롤 눌러서 메뉴명이랑 수강료를 눌러야 되고 컨트롤 떼시고 홈 글꼴에 채우기 색 가서 삼각형 눌러서 표준색의 세 번째가 주황색입니다. 클릭합니다. 자, 여기까지네요.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메뉴명이 선택 표시되도록 하시오 합니다. 자, H14 셀 클릭하시고 데이터 메뉴를 클릭하면 데이터 도구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글자 누르시면 바로 실행됩니다. 설정이고요. 유효성 조건이고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원본에 클릭해서 문제가 메뉴명이 선택 표시되라면서요. 그럼 메뉴명에 D5부터 D12까지 범위 잡으면 되고요. 문제지에 여기 적혀 있네요. 메뉴명이고 가로 안에 셀 주소가 있어가지고 달러 신경 쓰지 마시고 영어들을 보세요. D5부터 D12가 맞는지 확인할게요. 확인하면 H14는 아무것도 없어도 오른쪽에 삼각형 생기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삼각형 눌러주고 문제지에 클럽 샌드위치가 눌러있네요. 클릭. 좁지요. 그래서 H와 I 사이에 영어와 영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 놓으면 됩니다. 근데 얘 때문이라도 지금 보면 결제 라인이 많이 좁아졌어요. 아까보다는. 자, 여기까지 5번째 동그라미였습니다. 6번째입니다. 셀 서식 가자합니다.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합니다. 예제본이 57,500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에 잘 봐요. 쉼표 있다 그죠? 그럼 얘는 종류 하나밖에 없어요. 1000 단위 구분 기호라고 해서 샵, 콤마, 샵샵 0입니다. 그럼 뒤에 원만 적으시면 되죠. 범위 잡을게요. G5에서부터 G12까지. 셀 서식은 홈 메뉴 가서 표시 형식에 얘 누르세요. 조그만 네모 화살표. 클릭해요. 그럼 셀 서식이 나타나고 제일 마지막에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 쉼표 때문에요. 여기 지표준에서 부터예요. 살리면 4번째 거요. 형식 밑에 보면 샵 콤마 샵샵 0이에요. 자, 1000 단위 구분 기호이고 실제로는 숫자 뒤에 클릭합니다. 원이라면서요. 원 적으세요. 그래서 답은 보기를 보면 된다 했죠. 얘랑 문제제 얘랑 같은가요? 똑같으면 정답이라 가지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런 모양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를 했네요. 7번째입니다. 읽어요. 2호부터 22 영역에 진행 일자로 이름 정의하시오 합니다. 범위 잡을게요. 2호부터 22까지 이름 정의는 다른 말로 이름 상자입니다. 자, A 위에 보시면 얘가 이름 상자고요. 클릭하셔요. 적을게요. 진행 일자. 자, 이름 상자 정의는 작성하고 나면 엔터를 눌러서 완료해야 됩니다. 엔터 하지 않으면 얘가 적어지는 게 취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 제가 여기 마지막 동그라미에서 하고 나면 요 다음 문제로요. 이름 정리했지요? 그럼 다음 문제로 7번 문제 푸시면 돼요.
읽어요.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수강인원 명의 10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합니다. 글꼴은 글자색 파란색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잡지 않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제목이 필요 없어요. 실제 내가 보여야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 전체가 되면 B5부터 J10이구나. 그리고 행 전체가 되면 열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왜?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조건이 만족하면 줄 전체를 서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자, B5에서부터 J의 12까지. 조건부 서식은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스타일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가 조건부 서식이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중간에 보면 회색 줄이 하나 있습니다. 회색 줄 사이에 바로 밑에 새 규칙 누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규칙 유형이 나와서 6번째 보면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하자고 합니다. 문제지는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아래쪽에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을 달라 해서 클릭합니다. 문제가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이라고 해서 자, H5를 클릭합니다. 누르자마자요. F4키 2번 누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강인원 명의까지 했고요. 10명 이상이라면서요. 기억자 방향이에요. 크거나 같다. 10 주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10. 그리고 조건을 주었으니 서식 줘야죠. 오른쪽 아래 서식을 누르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자 색은 파랑색. 미리 보기 보셔요. 확인해주고 확인하면 10명 이상인 자료에는 파랑색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10명이 진짜 4개인지 한 번 더 보시면 되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해서 저장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저는 넘어가서요. 이 작업 할 겁니다. 자, 이 작업을 볼 건데 손가락 지문 한번 볼게요. 자, 이 3작업 모두 볼게요. 이 작업입니다. 손가락.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라고 합니다. 3작업의 손가락은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작업에 하겠습니다. 범위 잡을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잡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하신 자료들입니다.
여기까지 범위 잡았고요. 복사하래요. 자, 컨트롤 C나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제2작업 시트에 때문에 제2작업 시트 누릅니다. B2셀부터라서 B2셀을 클릭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혹시 너비가 좁거나 넓으면 상관없지만 좁으면 글자들이 안 보이거나 특히 숫자들은 저렇게 샵으로 많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영어 B부터 H까지 드래그해서 모두 범위 잡고요. H와 I 사이에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너비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붙이기 하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저장 한번 할게요. 읽어요. 1번 고급 필터. 종류가 일본 가정식이거나 수강인원 명의 12 이상인 자료에 관리 코드, 메뉴명, 진행 일자, 강사명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조건 범위는 B14셀부터 입력하고 복사 위치는 B18셀부터 나타나도록 하자 합니다. 그래서 종류라는 제목 클릭하고 컨트롤 눌러서요. 수강 인원명 클릭할 겁니다. 컨트롤 떼고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조건은 B14에 하자고 해서 B14에 클릭해서 엔터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저는 바로 일본 가정식이라서 원하시는 글자 클릭해서 복사하면 되고요. 그럼 B15에 클릭해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문제 이거나죠? 이거나는 5알이고요. 조건은 다른 줄에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C16에 눌러서 12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12를 주고 엔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결과가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네요. 범위 클릭도 할게요. 범위도 잡고 관리 코드 클릭 컨트롤 눌러서 메뉴명부터 진행 일자 강사명까지 다 붙어 있네요. 자, 떼시고 마우스 컨트롤 떼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십니다. 문제지 보면 복사 위치는 B18이라서 B18에 클릭해서 엔터합니다. 그럼 요런 모양 나온다고 합니다. 자, 저는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유출을 하면 제 눈에 일본 가정식은 2개입니다. 저 2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명 이상이 지금 똑같네요. 일본 가정식과 겹치네요. 그리고 생활 양식에 까르보나라가 12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겹쳐서 하나가 나오는 거고요. 겹치지 않는 거에 하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 가정식에 하나 나와야 돼서 제 눈에 3줄이고요. 실제로는 제목 포함해서 4줄입니다. 맞나? 한번 해볼까요? 자, 그 전체 범위를 다 잡아야 되고요. 고급 필터는 제목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종류와 종류 중에서 일본 가정식을 찾죠. 자, 데이터 메뉴에 가면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을 누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줍니다. 조건 범위 클릭해서 B14에서 C16까지 복사 위치 클릭해서 B18부터 28까지 범위 잡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훑어봐 주시고요. 조건 범위와 복사 위치는 어쨌든 시장 위치가 문제지에도 적혀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세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 포함해서 네 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런데 위에 보면 여기가 너비가 좁죠. 그리고 메뉴명도 당연히 좁죠. 그래서 한꺼번에 할게요. 영어 위에 B부터 C까지 범위 잡아서 영어 C, D 사이의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해서 너비 늘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저 하나만 얘기하면요. 고급 필터에 있는 위에 복사한 거 있잖아요. 아래쪽에 이거. 테두리 달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위에 복사 붙이기 한 것만 신경 쓰고요. 나머지는 채점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작업인 고급 필터와 표 서식이었습니다. 저장 한번 할게요. 자, 다음은 3작업입니다. 제3작업. 할게요. 자, 손가락은 제1작업 이용해서 3작업 하자라고 해서 자, 요 상태에서 제1작업 누르시면 감사하게도 범위는 잡혀 있네요. 혹시 만약에 해제가 되어 있으면 누구를 참고를 하냐면 제2작업의 손가락 지문에 여기 적혀 있죠. 얘네들을 이용하고 B2셀을 참고하시면 돼요. 자, 얘네들 합니다. 범위를 잡고요. 피벗 테이블은 홈 메뉴에 삽입 메뉴에 가서 표에 피벗 테이블입니다. 자, 우리는 표 범위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위치는 아래쪽에 제3작업이 있어요. 없으면 이렇게 새 워크시트이지만 우린 3작업이 있다 보니 기존 워크시트 누르시면 되고 여러분 엑셀이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아래쪽에 제3작업 B2를 클릭하고 확인하시면 요런 모양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크기는 조금 늘릴게요. 자, 저 낙서해도 되죠? 자, 이렇게 저는 지금 안 했지만 문제지를 받으면요. 영어 BC 사이에 세로로 그으시고 3, 4 사이에 가로로 쭉 그으세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필터, 열 레이블, 행 레이블, 시그마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여기지요. A, B, 3, 4를 그은 자리. 문제 읽어요. 우선 다 읽으면 수강료 및 종류별 메뉴명의 개수와 수강 인원명의 평균을 구하시오. 수강료는 그룹화하시오.
종류는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함이 가운데 맞춤을 하고 빈 셀은 별별별로 표시하시오.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랍니다. 1번 한번 해보지요. 글자를 읽으면 누가 행인지 열인지 모르지만 요렇게 선을 그어놓으면 보기가 편하죠. 저 아무 이유 없어요 이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종류는 열 레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되고 그럼 요런 모양 나오네요. 자, 수강료는 행 위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럼 요렇게 나온다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메뉴명은 값에다가 또 하나는 수강인원명을 메뉴명 밑에다가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와 유사하게 바뀐다는 거죠. 1번 끝 하시면 안 돼요. 문제지 보셔가지고 C2는 종류라고 적으시고 B4는 수강료라고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수는 메뉴명이 맞지만 수강인원명은 그 평균이에요. 그래서 아하 제가 오타를 냈네요. 혹시 뭔지 체크되셨어요? 제가 아까 수정할 때 아마 체크하신 것 같은데 체크했을 것 같은데 저합니다. 저는 여기에 Shift 눌러서 제2작업 누를 겁니다. 말은 판단 필요해야 돼요. B열부터 한 개 더 줄게요. I열까지 해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를 합니다. 자, 저는 왜 안 되나요? 자, 삭제. 왜 안 되지요? 따로 할까요? 범위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에 삭제. 제2작업도 범위 잡아서 삭제. 그리고 1작업에 가는 거예요. 적을게요. 수정 좀 할게요. 그래 어쩐지 양식이 너무 많다 했어요. 저희는 생활 한식이네요. 자, 생활 한식이네요. 그렇죠. 오타도 냈네요 또. 저 해요. 말없이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바쁩니다 지금.
그렇죠. 저만 바쁘죠. 그래도 결과는 다르진 않을 거예요. 자, 저는 또 저장할게요. 이제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적을게요. 여기는 종류고요. 여기는 수강료고요. 그리고 여기 개수는 메뉴명이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각각의 제목에 대한 거라서 3개가 있지만 원하시는 자리 가서 합계 땡땡을 더블 클릭하면 돼요. 자, 여기 평균이다, 그죠? 더블 클릭해서 평균을 누르는데 끝난 게 아니라 위에 봐야 돼요. 원본이 수강인원명이라서 우리는 평균은 맞지만 수강인원까지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더 채워야 돼요. 명이라고. 자, 이렇게 주고 나고 확인하시면 글자들이 이제 바뀌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완료냐면 1번의 해는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할게요. 수강료를 그룹한데요. 5만 1부터 8만까지 만 단위가 되는 거네요. 자, 여기 범위 잡히면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약간 오른쪽에 눌러서 개별적으로 눌러야 됩니다. 자, 어느 셀을 누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는 글자들을 입력하시면 여기는 체크가 없어져요. 자, 5만 1이라서 50001. 끝은요, 8만. 단위는 만이네요. 자, 확인합니다. 확인하시면 교재 보세요. 똑같은가? 여기까지가 2번이네요. 그리고 종류는 출력 형태처럼 하라고 했는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확대하면 되죠? 문제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종류라는 글자에 삼각형 보이나요? 문제지 보세요. 자, 하살표가 내려가면 내림차순, 올라가면 오름차순이에요. 근데 얘는 제일 앞이 일본 가정식이네요. 자, 이응과 시옷의 만남이라서 그럼 얘는 내림차순이네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려갔자 하살표, 그럼 내림차순이에요. 삼각형 클릭하고 내림차순. 얘 첫 번째 누르면 하살표 올라가요. 근데 시험지는 내려가요. 내림차순. 자,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요. 자, 전 여기까지 해놓으면 되죠.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을 하고 빈 셀은 별별별입니다.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 3번부터요. 총합계 지우고라는 말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있어요. 여기.
자, 저 그럼 얘기해요. 종류라는 글자 제목 밑에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병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레이아웃 및 병합을 하자고 하는 거고, 또요, 빈 셀을 누르면 별을 적으면 하지 못한다고 오류도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세로 범위 잡았더니 2가 나와요. 그죠? 8행이 열의 총합계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 가로에 대한 숫자에 대해서 전체 개수나 평균이 나오면 IJ가 행의 총합계가 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면 요 두 개가 사라지고 빈 셀은 별별별이 되고, 그리고요, 일본 가정식이 바로 밑에가 아니라 살짝 오른쪽에 넘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얘처럼. 클릭해요. 원하는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피벗 테이블 옵션을 누르고, 자, 위에서부터요,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빈 셀은 체크되어 있어서 별 3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를 해제할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요. 확인. 그러면 이제 종류보다 오른쪽 간 것 같고 합쳐진 거 눈에 보여야 되고요. 얘인가 아닌가 봐요. 여기서부터인가 봐요. 자, 그리고 IJ가 사라졌고 넙이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빈 셀들은요, 왼쪽에 표시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하나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처럼 하라고 해서요. 여기 별들은 가운데가 있고요. 숫자들은 오른쪽인데 저기 요 끝에 보니까 소수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없고 정수가 되는 거예요. 자, 엑셀의 성질을 좀 이용하면 C5에서부터요. 전체적으로 범위 다 잡아요. 그래서 홈 메뉴에 가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범위 잡은 온 세상이 가운데 정렬이고, 요 상태에서요, 표시 형식에 심표만 주면 숫자들이 오른쪽 가며, 그리고 소수점이 있던 거는 반올림이 돼서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정수 형태가 됩니다. 자, 나머지는 글자들 한 번 더 읽어보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제 3작업까지였습니다. 자, 시간상 저장 일단 한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할게요.